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런 목소리 톤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오늘은 뭐 입소리나 그런 것보다는 책을 하나 읽어드리려고 하거든요. 요게 제가 세바시라는 그 유튜브 있잖아요. 세바시라는 채널에서 소개된 그런 책인데요. 이 말의 시나리오라는 책이에요. 김윤란 님이 지으신 거고, 이 김윤란 님은 말마음연구소 소장님이래요. 그래서 이분은 인생의 핵심 프로젝트를 삼고 있는 게 마음을 회복하여 건강하게 말하기를 인생의 핵심 프로젝트로 삼고 있대요. 그래서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강연과 코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저서로는 말그릇, 리더의 말그릇, 당신을 믿어요, 슬기로운 언어생활, 자연스러움의 기술, 진짜 나를 만나는 하루 15분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제가 아직 다 읽지는 않았는데 프롤로그를 읽었는데 되게 뭐랄까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좀 그런 내용들이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쭉 읽어볼 테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 구독자님 분들한테도 소개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냥 프롤로그 읽어드리려고요. 뭐 협찬이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협찬이나 그런 게 들어오겠습니까? 그냥 되게 좋아가지고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프롤로그 읽어드리려고 영상을 켰어요. 네. 프롤로그가 5페이지에서 시작하는데 17페이지에서 끝나요. 되게 길죠? 그래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이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으시면서 나 한번 책 사서 읽어봐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사서 읽어보셔도 되고 그냥 영상만 보셔도 되고 그건 상관없어요.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에는 당신 삶의 시나리오가 보인다. 몇 해 전 일이다. 나는 택시를 타고 가는 길이었다. 잠실대교를 막 건넜을 즈음 택시기사가 하는가 싶더니 택시가 반바퀴를 미끄러지며 돌았다. 갑자기 끼어든 다른 차를 피하려다가 일어난 일이었다. 그 충격으로 뒷자리에 앉아있던 내 몸이 고꾸라져 나는 차창에 머리를 쾅 들이받았다. 잠깐의 침묵이 이어졌다. 손님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말이 어울리는 상황이었지만 택시기사는 한마디가 없었다. 혼잣말로 묵직한 욕을 하는 듯했다. 이미 멀어져가는 차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이상하게 느껴졌다. 택시기사가 핸들을 바짝 돌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자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나는 정막을 깨고 말했다. 기사님,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아요. 물론 나는 괜찮지 않았다.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웠으며 화가 났다. 도로를 어지럽혀 사고가 날 뻔하게 만들고서는 꽁무니를 빼버린 어떤 무책임한
난감한 사람과 손님 걱정을 하지도 않는 무뚝뚝한 기사 둘 다에게 말이다. 그리고 두려웠다. 순간적으로 나를 해치는 것은 아니겠지 하는 생각에 스쳤으니까. 근데 나는 왜 먼저 당신은 괜찮으냐고 물었을까? 그것도 모자라 왜 나는 괜찮다고 덧붙이기까지 했을까?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유나 TV에는 이런 댓글이 달린 적도 있다. 책도 강의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작가님은 영상에서 자꾸 웃어요. 웃을 필요가 없는 장면에서도 왜 자꾸 웃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 나는 적절하지 못한 상황에서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아요 라고 말했고, 어색한 상황에 처하면 반사적으로 웃었다. 괜찮다는 말은 어쩌다 튀어나온 말이 아니다. 그 말은 아주 오랫동안 내 안에 살았다. 그 말은 어릴 적부터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난감한 상황을 좋게 만들기 위해 분주해야 했던 나의 삶을 드러내는 문장이다.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은 이혼했고 이후에 아빠는 여러 새엄마를 데려왔다. 알코올 중독인 아빠는 생활력이 없었고 나는 가난 속에서 친척집이나 지하실 새방을 전전했다. 그런 환경은 나 자신을 의심하도록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라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눈을 자주 돌리게 만들었다.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할까? 라며. 그러는 사이에 나는 어느새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괜찮다고 말하면서 정말로 내가 괜찮은지 살피기도 전에 괜찮은 얼굴을 하게 됐다. 이처럼 어떤 말은 삶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준다. 자신에게 의미 있고 강렬했던 경험들이 그 말 한마디에 응축되어 드러나기도 한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대할 때에면 나는 그 말이 알려준 낱개의 추가적 정보가 아니라 그것들이 모여서 함께 들려주는 이야기에 더 호기심을 갖는다. 말을 통해 상대를 이해하는 방식은 마치 전묘화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전묘화는 알듯 말듯한 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된다. 전묘화를 감상할 때 너무 가까이에서 하나의 점만 응시하면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넓은 시야를 유지할 때 점들은 이미지나 윤곽으로 드러난다. 수많은 점이 무엇을 보여주려 했는지 비로소 알게 된다. 말도 그렇다. 당신의 말이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해보자. 점의 형태로 있을 때는 사전적 의미의 차원으로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무수하게 반복되면 고유의 독특한 패턴을 드러낸다. 특히 나 자신과 그리고 타인과 맺는 관계에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음을 보여준다. 점이 모여서 그림이 되듯이 말을 의미 있는 군집으로 엮다 보면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 그 말들과 당신이 살아온 삶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런 이유로 나는 말을 대할 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지닌 마음의 상태와 특성을 헤아리자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특히 한 사람에게 반복되는 말의 경향성에 주목한다. 그것은 그 사람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일 뿐더러 삶에서 왜 자꾸 비슷한 결과가 반복되는지 이해하여 그 같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열쇠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나는 개개인의 말에서 드러나는 삶의 패턴에 말의 시나리오라는 이름을 붙였다. 시나리오란 영화 이야기를 담은 각본, 대본을 뜻한다.
인생을 영화에 비유하면 우리는 저마다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즉 말의 시나리오란 말이 되풀이에 들려주는 반복되는 삶의 이야기인 셈이다. 우리 말은 이미 우리에게 굳어진 말의 시나리오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때의 말은 대화를 위해 발화되는 말만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화할 때 당신이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혼잣말을 하는지, 무슨 표정을 짓는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모두 포함한다. 시나리오는 말로 드러나고 말은 시나리오를 지속시킨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과 시나리오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 나는 왜 자꾸 이렇게 말하게 되지? 라고 의문을 품으면서도 오래전에 만들어진 말의 시나리오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말을 통제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익숙한 패턴을 따라 지금까지와 비슷한 역할을 맡아서 비슷한 관계를 맺으며 자신이 원하지 않는 하루를 살아간다. 그렇다면 당신의 말에는 어떤 패턴이 있을까? 그것은 당신이 어떤 시나리오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뜻할까? 타인 지향 시나리오에 갇힌 사람들. 모든 영화 시나리오가 해피엔드가 아니듯 우리가 가진 시나리오도 어떤 것들은 끊임없이 자존감을 갉아먹고 관계를 망친다. 상대의 말과 표정과 몸짓을 해석하고 그 상황에 맞게 반응해야 하는 일련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어떤 시나리오는 건강하고 성숙한 반응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다. 말마음 연구소에서는 남의 눈치를 보느라 지쳐버린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자꾸만 대화할 때 지나치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상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의식하는 사람들. 상대가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들.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상대가 나를 받아들여줄까 불안해하는 사람들 말이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를 이 책에서는 타인 지향 시나리오, Other Directed Scenario 라고 부른다. 자기 삶의 이야기를 써가면서도 그 기준이 다른 사람을 향해 있다는 뜻이다. 타인에게 맞추느라 자신의 내적인 신호와 기준을 무시하는 삶을 반복한다. 타인지향 시나리오를 가진 사람들의 삶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훨씬 더 비중이 높고 영향력이 큰 배역을 맡는다. 타인지향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 욕구, 선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남의 감정, 욕구, 선호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느라 엄청난 감정 에너지를 소모한다. 타인의 장단에 순응하여 반응할 뿐 거절하지도 요구하지도 못하는 자신을 인식하면서 나는 없다는 불쾌감과 자책감으로 스스로를 비난하기도 한다. 그런 사람들이 대화할 때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편하지 않다는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대화의 주도권을 좀처럼 가지지 못하는 데 힘들어한다. 자주 긴장하고 경직된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안 된다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말이 위축되거나 과장되기도 한다. 나 역시 그러했다. 자연스러운 모습보다는 늘 가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어려운 관계는 피해 다녔으며 괜한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했다. 말 한마디를 할 때도 필요 이상으로 조심스럽게 공을 들였다. 그것은 매우 피곤한 일이다. 머릿속에 너무 많은 CCTV가 켜져 있는 것과 같다. 자신을 지속적으로 검열하는 삶이다. 당연한 결과로 자기감과 자존감에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나답다 라는 감각에서 멀어지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잃게 된다.
심리도식 치료, 통합적 치료 모델로 내담자가 자신의 심리도식을 인식하고 바꿈으로써 심리적, 성격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심리치료법을 개발한 제프리 영 박사는 삶을 힘들게 만드는 믿음을 일컬어 삶의 덫이라고 불렀다. 그는 삶의 덫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는 평생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 파괴적이라는 것이다. 삶의 덫은 자기감, 관계,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삶의 덫은 고통스럽지만 유지된다. 익숙한 것이 편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해롭더라도 거기에 매달리게 된다. 타인지향 시나리오도 삶의 덫과 마찬가지다. 반복되고 자기 파괴적이며 유지된다. 나는 코칭을 통해 사람들이 자기 삶의 시나리오를 이해하도록 돕는 일을 한다. 자신이 어떤 이야기를 되풀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 이야기 밖에서 바라보도록 안내한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는 방법을 제안한다. 지금까지 타인을 중심에 두고 삶을 그려왔다면 나를 기준으로 내 이야기를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을 함께한다. 이 책에서도 나는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타인지향 시나리오를 가진 사람들이 삶과 관계에서 균형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화할 때 편안해지고 유연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내가 타인지향 시나리오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분노와 억울함과 수치심으로 뒤엉켜 이게 진짜로 네가 원하는 삶이야? 라고 스스로 묻게 되었을 때였다. 혼란스러웠다. 진짜 내 것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 끝을 모르고 내달리는 내가 초량스러울 때,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이미지에 맞추느라 안간힘을 쓸 때 나는 하나도 자연스럽지 않고 거북했다. 지금의 내 모습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부적절감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결국 내 안에 어떤 기준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타인이 아닌 나의 내적 신호들을 기반으로 크고 작은 선택을 해나갈 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대화에서도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이야기, 내부 지향 시나리오를 배워갔다. 타인 지향 시나리오의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다. 내 밖이 아니라 안에서 들려주는 정보들, 예를 들어 나의 감정, 욕구, 선호, 의도, 가치 등을 삶의 중심에 두는 이야기를 뜻한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판단과 평가에 신경을 곤두세우기보다 내면의 귀 기울이는 방법을 익히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관계의 전개도를 그릴 수 있다. 타인이 아닌 나를 중심에 세우고 의미 있는 관계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 그 덕분에 이제 나는 괜찮다고 반사적으로 말하기 전에 나는 정말 괜찮은가 하고 제법 살필 줄 안다. 타인이 실망감을 드러내도 내 몫이 아닌 것에는 곧잘 등을 돌린다.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시간보다는 나를 건강하게 돌보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낸다. 코칭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이 과정을 함께 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어떤 말의 패턴이 불편하게 계속 전개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같은 패턴이 왜 되풀이되는지를 말의 시나리오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내부 지향 시나리오로 바꾸기 위한 내적 기준점을 다시 세웠다. 이렇게 자신과의 관계가 다르게 설정되면 결과적으로 말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책을 계속 읽어나간다면 당신도 이 같은 단계들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관계에서 불안,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같은 감정들을 느끼기를 반복하는 대신
그런 감정들을 느끼게 만드는 시나리오를 이해하게 된다. 당신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과 지금까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온 삶의 관계를 이전보다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다. 내부 지향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알게 되면서 당신의 내적 감각을 조금씩 되찾게 될 것이다. 당신 안에서 기준과 근거가 명확해질 때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눈치에 급급해하는 대신 자신만의 속도와 보폭에 맞는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 물론 당신의 말도 이전보다 담백하고 진솔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말이 들려주는 나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다.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말할 것인가 보다는 내 안에 무엇을 채워서 다르게 말할 것인가에 집중한다. 전작 말그릇과 리더의 말그릇에서도 강조했듯이 자기 마음을 이해하고 내면의 균형감을 되찾으면 말 역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편안해질 수 있다. 앞으로 모두 4장을 거치게 될 텐데 각 장에서 내가 할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다. 먼저 1장에서는 우리가 자주 내뱉는 말들을 말의 시나리오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도무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말들, 자꾸 반복하는 말들, 과하게 나오는 말들의 혼잡한 틈에서 당신의 시나리오를 추리해보면 흥미로울 것이다. 2장에서는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만난다. 왜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평가가 더 중요해졌을까? 4가지 타인지향 시나리오를 통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펴보면서 그 같은 시나리오가 대화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짚어볼 것이다. 타인지향 시나리오는 복종, 희생, 인정, 결함 시나리오로 나눌 수 있는데 이 4유형의 시나리오는 한 사람에게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중첩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당신에게 더 가깝게 와닿는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자. 3장에서는 내부 지향 시나리오를 써가는 방법을 소개한다. 자기감을 회복하려면 분노, 경계, 시간, 시야라는 4가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볼 것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말과 관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할 수 있다. 4장에서는 말을 멈추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마지막으로 얘기한다. 말의 패턴과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의 말을 멈추는 것이다. 습관대로 반응하던 말을 멈추고 자기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릴 수 있을 때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당신이 현재 느끼는 관계의 불편감은 삶의 주도권을 되찾으라는 신호이다. 과거에 아주 소중한 무엇인가를 박탈당했고 그 덕분에 타인지향 시나리오에 갇혔으므로 앞으로는 타인 중심의 시나리오대로 의심 없이 반복하던 것을 멈추고 내 중심의 시나리오로 바꾸라는 경고이다. 건강한 말은 안정된 자기감에서 나온다. 자기감은 바로 자신을 이해하는 감각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지 등 다양한 차원과 범위에서 나 자신을 아는 것이다. 말은 마음의 모양을 소리로 전달한다. 자기감이 단단한 사람의 말은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나를 닮은 모습 그로 곧게 뻗어간다. 당신의 말이 자연스럽고 편안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책이다. 그런데 어쩌면 마지막 책장을 덮을 즈음에는 말 때문에 읽기 시작했는데 마음이 편안해졌다 라고 얘기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실은 나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그곳이라 말해두고 싶다. 네, 이렇게 프롤로그가 끝이 나요. 읽으면서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좀 여러 가지의 그런 시나리오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제가 말을 잘 못하거나 그런 타입은 아닌데, 그래도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그런 타인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런 자기감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자기감이 바로 자신을 이해하는 감각,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지 등 다양한 차원과 범위에서 나 자신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 자신에 집중하기보다는 뭔가 다른 사람들의 그런 시선과 그런 말들에 잘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이 책이 읽고 싶어졌었어요. 그리고 뭐랄까, 저는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좀 심리적인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이 있긴 있어가지고, 그런 저보다 이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라든지 그럴 때 이제 그 사람의 성향이나 뭐랄까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거를, 아니, 좋아한다기보다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랑 맞지 않는 친구가 있고, 뭐 직장 상사가 있고, 뭐 선생님이 있고, 교수님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 과정에서 대화가 안 통한다거나, 음, 나는 그냥 내 의견을 말한 건데 상대방 그게 그냥 하나의 의견이 아니라 뭐랄까 자기가 말한 그 의견에 반박을 한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말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조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괜히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당연히 받겠죠. 근데 좀 적게 받으려면 요런 거를 좀 알고 있으면 그나마 조금 그게 나에게 상처가 좀 덜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좀 살아가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러면서 이제 저 사람의 그런 심리를 이해하고 하면은 이게 관계가 나빠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내가 끊어버리면 저 사람이 그냥 괜한 이유 없이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그냥 끊어버리면 되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좀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좀 그런 걸 알게 되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할 때 좀 더 배려해서 말을 할 수도 있고, 이게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말해도 되는 건데 이 사람한테는 뭔가 상처가 되는 말일 수도 있으니까, 별거 아닌 말이라도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삶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참 관심이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책도 한번 사서 읽어보려고 한 거거든요. 왜냐면 제 주위에도 좀 여기 프롤로그에 나온 것처럼 그런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뭐랄까,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책을 사봤어요. 물론 저 또한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사봤는데 아직 본문은 읽지도 않았어요. 본문을 읽지도 않고 프롤로그만 읽어봤는데 좀 기대돼요. 내가 어떤 사람일지, 그리고 저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을지, 그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참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들도 이제 요거 한번 읽어보고 싶으시면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제 구독자분들이 학생들이 되게 대부분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18세부터 23세까지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상처를 좀 덜 받지 않게 될까, 그리고 뭔가 대화하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이 하는 말, 그러니까 남은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툭 던진 말인데 그게 나한테는 상처가 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왜 나한테 저렇게 말하지? 저거 나한테 완전 상처인데 저 사람이랑 더 이상 같이 못 있겠어 하면서 딱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싸우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상처를 받거나 싸우는 게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상처를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거에 상처를 일일이 다 받으면서 살면 참 힘들 거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잘못이지 내가 상처받는 게 내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 맞죠. 근데 그걸 알았으면 그렇게 말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돌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은 남이 아니라 내가 잘 이렇게 다스리고 해야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굳이 일일이 모든 거에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싸우거나 그런 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뭐 말이 좀 뒤죽박죽 섞인 것 같은데 오늘은 네, 이런 말의 시나리오 이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한번 읽고 나중에 리뷰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안 가질 수도 있고. 네, 그러면 모두들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